깔끔한 선과 단순한 형태, 필요한 것들만 담고 있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은 애플의 제품들이 사람들의 호기심과 감성을 자극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번 IT 드림의 주인공은 애플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 조니 아이브입니다. 그는 스티브 잡스가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신뢰했던 디자이너이자 아이맥, 아이팟,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의 상징적인 제품을 디자인하며 스티브 잡스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던 디자이너입니다. I'd like to ask Johnny Ive, our Senior Vice President of Design, to come up and take us through that. Good morning. 하지만 언론의 관심을 피하는 성격 때문에 대중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도대체 그의 디자인은 무엇이 다르길래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가지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IT 드림이 알아봤습니다. 조니 아이브의 디자인 철학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미니멀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67년 영국에서 태어난 그는 은세공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영국의 디자인 명문 노썸브리아 대학교에 입학한 조니 아이브는 미니멀리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은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자인 철학과 일치했죠. 대학생 시절 자신을 지원하는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그는 새로 출시하게 될 볼펜을 디자인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제거하되 손잡이에는 고무를, 상단에는 클립을 추가한 디자인을 선보였는데요. 단순히 필기하는 것을 넘어 만지작거리며 놀 수 있도록 한 이 아이디어는 단숨에 채택되었고 얼마 뒤 일본 기업 제브라의 TX2라는 이름으로 생산되어 히트 상품이 되었죠. 이 단순하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현재까지도 많은 볼펜들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고작 한 명의 대학생 인턴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사건은 전 세계 디자인 업계에서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여기에는 당시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로버트 브루너도 있었습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한 조니 아이브는 영국의 디자인 회사 RWG에서 디자이너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번번이 반려당하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갓 대학을 졸업한 그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만족할 만한 급여도 받지 못했죠. 퇴사를 고민하던 조니 아이브에게 다가온 사람은 예전부터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 로버트 브루너였습니다. 1992년 그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애플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27살의 조니 아이브는 메시지 패드나 매킨토시의 모니터를 디자인하며 기술만을 중요시하던 IT 업계에 디자인이라는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데, 당시 애플의 CEO였던 아멜리오가 디자인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를 스카우트했던 수석 디자이너 로버트 브루너조차 아멜리오와의 갈등 끝에 퇴사해버렸고, 그의 뒤를 이어 수석 디자이너가 되긴 했지만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아멜리오에게 환멸을 느끼고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애플에서 쫓겨났던 스티브 잡스가 12년 만에 다시 복귀하면서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아멜리오를 축출하고 다시 CEO 자리에 오른 스티브 잡스는 그 누구보다도 혁신과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의 디자인 거장들을 영입하려 했던 스티브 잡스는 조니 아이브와 대화를 나눈 뒤 깊은 감명을 받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기 전까지 애플에서 제품을 설계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엔지니어 팀이었습니다. 엔지니어 팀이 제품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한 다음에야 디자인 팀이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구상해야 했죠.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이끄는 애플은 달랐습니다. 그는 디자인에 맞춰 엔지니어 팀이 제품을 설계하도록 했고, 이것 때문에 엔지니어 팀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1998년 애플에서 발표한 아이맥은 스티브 잡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그가 애플로 복귀하고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품이었기 때문이었죠. 조니 아이브는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스티브 잡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는 아이맥을 투명하게 만들어 내부를 훤히 들여다보이게 하는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컴퓨터가 어둡고 회색빛이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At that point in time, were nervous around computers, around technology. So a clear goal was, how we could make the product accessible, not intimidating. 그가 생각한 방법은 손잡이를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들고 다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자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친근하게 보이기 위해서였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맥에 열광했고 역사상 가장 빨리 판매된 컴퓨터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또한 특유의 아름답고 실용적인 디자인 때문에 데스크탑을 넘어 인테리어 용도로도 쓰일 정도였죠. 아이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아이맥을 모방한 반투명한 디자인이 한때 전 세계에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맥의 성공 이후 스티브 잡스는 조니 아이브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거의 매일 점심을 함께 먹거나 하루 12시간 이상 신제품의 디자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그야말로 영혼의 단짝이 되었습니다. Is a dopey idea. And sometimes they were. 다음으로 그가 디자인한 제품은 아이팟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CD를 대신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의 휴대용 MP3를 만들고 싶어 했고 주머니에 쏙 들어갈 만큼 작고 사용하기 쉬운 것을 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조니 아이브는 곧장 아이팟을 디자인했는데요. 중점은 단순함이었습니다. 별도의 버튼 없이 휠만으로 조작할 수 있었고 배터리 교환이 필요 없도록 일체형으로 구성했죠. 또한 몸체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기 위해 흰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출시된 아이팟은 아이맥에 이어 다시 한번 대박이 났고 조니 아이브는 IDEA라는 디자인 업계 최고의 상을 받는 등 연일 커리어 최고의 날을 보냈지만 그의 디자인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언제나처럼 스티브 잡스와 함께 신제품의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도중 엔지니어 팀이 개발한 터치 기술을 보게 됩니다. 별도의 펜이나 버튼 필요 없이 손가락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기술이었죠. 그 순간 조니 아이브는 신제품에 터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공교롭게도 스티브 잡스 또한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이디어는 아이폰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이폰 화면은 심플함 그 자체였습니다. 인피니티 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Hello, Steve. Hey, Johnny, how you doing? 아이브의 디자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더 크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은 또 다른 제품, 아이패드로 이어지게 되었고 스티브 잡스가 봉투에서 꺼낸 노트북으로도 유명한 맥북까지 디자인하는 등 조니 아이브와 스티브 잡스의 콤비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의 후임자인 팀 쿡에게 잡스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갈 것을 주문하면서도 디자인에 대해서만큼은 조니에게 맡겨라라고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조니 아이브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조니 아이브는 스티브 잡스와는 영혼의 단짝이라 불렸을 정도로 잘 맞았지만 팀 쿡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팀 쿡은 스티브 잡스와는 180도 다른 유형의 리더이기 때문이었죠. 스티브 잡스가 기존의 질서를 깨는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착했다면 팀 쿡은 안정적인 경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디자인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혁신보다는 비용과 관리적인 측면을 중요시했죠. 사내 회의에서도 디자인팀보다 재무팀의 발언권이 더 강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의 시총은 3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스티브 잡스가 이끌던 시절과 비교하면 몇 배나 성장하게 되었지만 조니 아이브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런 기업 문화의 환멸을 느꼈고 결국 2019년 애플을 퇴사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 러브프롬이라는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도 자신의 예술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데요. 조니 아이브가 없었다면 애플은 애플이 아니었을 겁니다. 2019년 그가 퇴사한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애플의 주가가 1% 하락할 정도였죠. 그가 떠난 뒤 애플이 계속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 회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애플일 것입니다. IT의 스토리를 더하다.
지금까지 IT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